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5일, 식목일인데 비가 옵니다. 네, 오늘 4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을 거의 못 잤네요. 미국 시장 보느라 1시간마다 깨면서 저 폭락하는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요때 17,500 이탈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아주 저도 무서워요. 소량씩 사봤는데 사는 거 족족 다 물렸습니다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소량 바닥을 확인해야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미국 증시에 나오는 뭐 여러 얘기들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크게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요. 미국은 아니고 여전히 저희 시각은 한국이 낫답니다. 한국이 올해는 매매하기 더 낫다는 쪽이고, 미국은 들어가도 일단 기존에 들어간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주 소량씩 들어가도 예전에 있는 것도 깨지는데 이것까지 깨지다 보니까 뭐 미국은 거의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작년부터 끌고 온 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끌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 난 게 다 상쇄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거 하나 있네요. 올해 양도세 낼 걱정은 없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좀 짜증나지만 일단은 절대 미국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주 살살 조금씩 해야 되지만 어느 변화가 나오긴 하겠죠. 그런 쪽에서 마음도 조금 또 불편하고 또 주말도 어지러우실 텐데 일단 정리를 한 차원에서 이것저것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인데요. 뭐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겠지만 일단 딱 한마디 패닉셀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풋옵션 샀어요 보니까요. 이번에 또 소셜 미디어에 거기 올린 거 보니까 춤추고 있는 거 나오던데요. 이럴 줄 몰랐느냐. 그래서 한 20% 하락은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서 뭐 춤추면서 뭐 또 타리프 이것만 외치고 있더라고요. 역시 사이코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싶긴 합니다. 명분을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희생을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재자 아니면 전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파장과 피해는 한두 사람의 그 이상과 아이디어가 얼만큼 피해를 주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동조하는 미국의 그 공화당 상원들도 좀 그렇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말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와 함께 S&P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6% 의미 없습니다. 마이너스 7.6%.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일단 당연히 예측을 했던 거죠. 미국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보복관세 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협상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초중반쯤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바로 중국이 공격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일단 34%, 그러면 미국의 54%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라는 쪽들이고, 당연히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또 위협은 중국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10일입니다. 왜 4월 10일로 했을까요? 그냥 바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화났다는 걸 보여줄 텐데, 4월 10일이면은 이제 저희 오늘이 4월 5일이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거의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시간을 딱 벌려놨습니다. 자, 줄 테니까 너희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쪽이죠, 미국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일단 미국도 잠깐만 이거 좀 우리도 타격이 크니까 잠깐 일시 중지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좀 여력을 찾겠죠. 이제 그게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4월 10일 전에 전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쪽이고, 뭐 이번에 보니까 조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15개 기업 수출 기업 직접적인 통제, 히토류 수출 통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좀 아주 히토류라고 하는 희귀한 금속 쪽에서 자석과 관련된 쪽들이 자성을 가진 물질 쪽에서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 밖에 나머지 물질인데 아주 좀 뭐 그 반도체에 필요한 뭐 이런 쪽들은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너무 이름이 복잡해서 까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생각보다 지금 반독점 조사하겠다. 이거는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완전히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농산물도 뭐 대두 가지고 한 번쯤 1기 때는 막 신경전을 벌였었죠. 네, 이거는 안 해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근데 벌써부터 중국은 보복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채권 다 갖다 팔기 시작하면서 보복을 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달러도 갖고 있는 거를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 다음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쪽들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주말 사이에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골치 아파질 텐데 뭐 일단 나올 거는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압박은 아닐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경기에 대한 우려, 뭐 글로벌 경기 위축 이거는 계속 경고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제 미국의 독단적인 행정부가 이제 좀 그런 거죠. 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칼을 쓰는데, 예.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협상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협상해서 관세 0% 낮출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은 거의 안 좋아지는데 이번에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좀 묻혀지는 거였죠.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한 혹시나 10만 건도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이게 15만 건 예상을 했었고 22만 8천 건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만큼 고용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냥 버틴다는 얘기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세 여파나 나머지 재정 긴축의 여파, 그러니까 정부 해고 이런 것들의 여파는 본격적으로 한 4월달, 5월달부터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걱정이 나서 우리 이제 관세 매기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 그렇게 안 좋지 않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요. 그런 쪽에서 실업률 4.14에서 4.15 뭐 반올림하게 되면 4.2긴 한데 뭐 4.1대에서 큰 변화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심리는 위축으로 가겠지만 아직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10만 건 이하나 뭐 그렇게 타격을 실업률 확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쪽에서 고용은 일단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래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일단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직접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금리 내려라. 너 정치 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멋있는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출직 리더가 선출직 공무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연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다. 멋지네요. 계속 이제 대립각 나오고 있고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말로 공격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높이고 있고 경기 부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금리 내리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쪽들이고 게다가 미국 경제 견조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고 이런 거에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금리 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싶어도 불안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려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불확실성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1년 후 요게 중요합니다. 1년 후까지 정책 불확실성 개선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혹시나 했던 게 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금융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준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쪽들은 일단 문을 건너갔습니다. 아니 트럼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못해? 라고 하는 쪽들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고용지표 발표하고도 그렇고 파월 의장 발표할 때 살짝 줄였다가 다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딱 미국은 일단 왜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세 전쟁을 펼치느냐. 관세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때 그 전부터 나왔던 재정을 막 늘렸던 부분들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빚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쪽에서 일단 뭔가 수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이용을 해서 관세를 올린다 해서 재정을 이제 보강한다는 것도 하나의 1차 목표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것도 알겠지만
멋있잖아요. 자기 입장으로는 명분을 딱 세우고 어떤 미국이 그 다시 재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다 자기들이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명분이 딱 강하게 되면서 금리를 경제 충격을 준다.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낮아진 경제 그 금리가 낮아진 부분 가지고 그거를 계속 약간 좀 재조정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자를 좀 아끼겠다, 재정을 좀 보강하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 그 규모의 큰 적자 전혀 손을 못 댈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런데 균형점을 만들어 가야 되긴 하겠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뭔가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좋긴 한데 이거를 좀 순리적으로 해야죠.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나오는 관점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은 지금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이든 때는 돈을 막 풀었습니다. 돈이 그냥 미국에서도 재정을 푸는 쪽들, 돈을 쓰는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혹시나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정책적으로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세금 깎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갑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세금을 깎아주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이런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힐 거고, 가장 큰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돈을 풀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지금 다 정리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재정을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정을 줄이고 그러면 유동성을 좀 더 압축하겠다. 그러면 시장은 그 돈을 푸는 국가 쪽으로 가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매매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일단 다 어느 정도 급에서는 정리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낙폭 큰 거를 이용하겠다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에 있는, 그러면 비미국 이렇게 관세 전쟁을 확 쏟아 부으면서 와 이거 지금 안 되겠네, 그럼 우리 경기 망가지겠네, 경제 망가지겠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낀 나라 유럽,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국,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에서 금리 계속 내리고 있고,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거예요. 재정을 확충하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질 텐데 그거를 대비하자. 여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이런 나라들이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돈을 풀자라는 쪽들이고, 일본을 잠깐 볼까요? 일본도 약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기조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쪽은요. 그런 기조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금리 올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별로 봤을 때는 딱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거기서 나오는 또 수혜적인 종목들이 있으면 그게 여파가 흘러서 섹터에 대한 강세로 나올 거고, 그걸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제가 계속 이거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일단 좀 들어가긴 들어가되 많이 줄여서, 그래서 그때 초부터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살살 늘려가는 게 맞겠다는 쪽이고, 본격적으로 늘려갔다 이번 충격을 좀 이용하자 그러면 한국 쪽이 더 맞겠다, 매매하기는 이게 낫겠다라는 쪽들이고, 중국이나 이번에 타격도 중국이나 유럽도 받을 거예요, 당연히. 예, 이제 우리도 만불을 놓겠다. 하지만 맞불을 놓고 그 다음에 감수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재정을 풀어서 이걸 좀 소화하겠다는 쪽들로 나온 게 이런 쪽들이죠. 트럼프는 행정부는 소화하겠다, 죽어도 없습니다. 이쪽은 그냥 우리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런 차이가 크다는 거 꼭 염두를 하시고 시장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닥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관점 쪽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글자가 왜 이렇게 다 줄었죠? 죄송합니다. 보시기 불편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보복 관세 나올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 추가 충격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아직 좀 며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냥 난 몰라, 그냥 계속 관세 계속 또 그냥 진행할래라고 하고 있고, 혹시나 협상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이 빨리 나와서 그걸 가지고 관세를 줄이는 현상들이 한국가에도 먼저 나온다. 그러면 미국이 그런 의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많이 좀 그나마 완화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세 10%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협상하는 관세가. 그리고 아니면 또는 제로 이렇게 가야 시장에 약간 또 관점들이 많이 살아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그 사이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잠깐 브레이크를 좀 걸어준다.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주변이 지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반대하는 쪽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걸 가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야라고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동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세 시행일을 일단 잠깐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그때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한다고 해놓고 일단 이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일단 정지, 일단 좀 중지, 그리고 또 협상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 급반등입니다. 이런 거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이거만 믿고 보는 건 아니죠. 워낙 또라이기가 강한 이제 트럼프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연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 좀 살살살 미리 준비를 해놔야 이런 것들 좀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못하겠어. 다 경기 침체 나올 거고 그냥 시장 전 세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주식 다 팔아버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걸 어느 정도 그래서 현금 뭐 좀 갖고 있는데 주식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빠질 때 계속 줄여놓고 다 해서 주식 그냥 못하겠어 다 던져놓고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거 쫓아가려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다가 갭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어제 종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종가 D-1 오늘 종가 이 갭이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쫓아간다. 말은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쫓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안정을 보고 택한다.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면 그때 갖고 있던 거 플러스 그냥 주식 비중 한 60% 갖고 있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더 얹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그냥 다 손절해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두드려 맞든다고 하더라도 좀 포트 조정해놓고 낙폭 과대한 것들 이렇게 좀 조정해놓고 현금은 꼭 필수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좀 드리지만 저도 증자했습니다. 제 계좌를. 네. 있는 거 없는 거 와이프로부터 또 있는 비상금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제가 채권 갖고 있던 것도 있었고 그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돼. 그걸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오니까 그거 이제 또 돌아오면 바로 주식 시장으로 늘 것 같고 이래저래 혹시 몰라서 지금 이건 거의 잘 안 쓰는 건데 마통까지도 지금 잘 돼 있나라고 그냥 쓱 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 입장으로는 하락할 때 이걸 좀 강화시키기 이걸 또 대응하기 위해서 좀 현금을 쌓아놓는 거죠. 특히 저희가 좋아하는 거 2차 인빌 이번에 2차 인빌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좀 볼만한 종목들이 2차 인빌 들어온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그럴 걸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공포와는 극대화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빅스입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또 전략을 어떻게 짤지 가보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이걸 진행이 되면서 제가 왜 현금을 더 늘려서 좀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고 준비를 계속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지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달러는 이게 지금 급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101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02대분까지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안전자산으로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달러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통화적인 입장 쪽에서 그래도 미국 달러가 제일 좋을 거야 이런 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그렇게 경기 위축되지 아직은 않아 이런 쪽들이고 이걸 보게 되면 좀 경기 위축에 대한 당장의 우려감들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그리고 경기가 확 위축될 거고 거기다 글로벌 경기가 확 위축될 거고 하는 이 관점들이 생각보다 조금 지레지겁을 하는 것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고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100대가 이탈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는요. 작년 10월 달에도 그 이상으로 올라온 게 아직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또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세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걱정했는데 이거 다시 돌아옵니다. 그나마 엔캐리에 대한 부담들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담 좀 다행인 거고요. 원화 볼까요? 원화는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 밑으로 쫙 가다가 다 돌렸어요. 이거 좀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일단 1,430원 이탈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때 요 부분들 정치 불안 때문에 나왔던 것들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을 이탈을 못하는 모습들이네요. 1430원. 그러면 돌아갔다가 혹시나 시장 상황만 나아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봤었을 때 1430원 이상으로 내려가는 환율을 보게 되면 그게 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금리도 볼까요? 예, 금리도 그것도 특이한 게 지금 원래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폭락을 해야 되겠죠. 폭락을 일단 안 합니다. 가다가 다시 쭉 하고 가격도 다시 상승폭 줄어들고 금리도 밑으로 한 4.0 깨져서 밑으로 3.9 그때 어디까지 쭉 가다가 바로 돌렸습니다.